자, 다음 소식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었으니까요,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게 사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4% 오르면서 33%, 더 나아가 국민의힘 3% 올리면서 37%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설 연휴 직전 조사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33%, 민주당 35%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3% 올랐고 민주당은 4%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지금 변화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충청과 50대입니다. 충청과 50대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요. 자, 실제 지금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설 전에는 지금 충청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이 끝나고 나니까요. 국민의힘이 무려 46%, 13%포인트나 지금 상승을 했고 반면 민주당은 27%, 7%포인트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 연휴 직후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권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연령별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설 전에는 50대에서 민주당 45, 국민의힘 30% 이랬는데 설 연휴 직후에는 국민의힘 40, 민주당 32%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 전과 설 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20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설 전과 설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 전과 설 후가 여론조사 상으로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다. 많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도 지금 이때처럼 종천 잡음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면 저는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막 기분 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답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저는 더 큰 차이로 민주당을 앞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공천 작업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지다 못해가지고 내부에서 폭로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엄연히 공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을 무시하며 이재명이 지멋대로 컷오프 전화를 하고 있질 않나. 심지어는 친명 밀실을 하면서 누구 잘라라, 누구 넣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단식 농성에 상경항의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상경항의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이 돈봉투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사자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야, 니는 전화할 자격 있냐?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밑에서 이재명 선에서 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이재명 사당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 왜냐? 이재명의 도덕성,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재명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도 지금 공천 작업하고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총선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떨어지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 중에서 이것이 갈등이 표면 위로 확실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더 재밌는 건 바로 임종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임종석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 본인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중성동고 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왕십리 4컷 이래가지고요. 사진도 찍었고요. 용담 4컷 이래 사진도 찍었고요. 서울숲 4컷 이래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임종석이가 저 이렇게 선거 유세하고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임종석을 빼고 중성동갑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이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종석이 매일같이 선거 유세를 한다라고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임종석을 빼고 여론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지금 임종석을 어디에 넣으려고 하고 있느냐? 바로 송파갑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송파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15대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지금 임종석을 지금 넣겠다라고 지금 간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임종석한테 시그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그널입니까? 너 불출마 하던가 아니면 험지 가서 떨어져.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임종석한테 정치 그만둬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저는 임종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자, 임종석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안 가! 절대 안 옮겨! 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임종석한테 계속해서 시그널 주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압박을 주고 있지만 임종석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친문과 친명 간의 싸움은 더 가열차질 것이고 그 가운데 민주당 파열음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누가 복당을 했습니까? 이현주가 복당을 했어요. 사실상 이 사람의 당적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을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짧았다, 양당 겪어보니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씨 생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아직 이재명 민주당은 경험 안 해봤잖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이 역대급 정일걸요 아마? 자, 아마 이현주는 이재명의 민주당 들어가면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이현주 복당과 관련돼가지고, 야, 지도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가 어제 전격적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깜짝 복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지도부에는 이현주 오늘 복당합니다라고 좀 알려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현주 복당에 대해서. 누구만 알았다라는 겁니까? 이재명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만. 자,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아예 넘어서가지고 지도부도 모르게 사실상 친문 공격수로서
지금 이현주를 복당시켰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결국 뭐겠습니까? 민주당 공천 작업에서 파열음은 더 크게 날 것이고 그 공천 작업 파열음 중에서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더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통합 비례정당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장지는 예쁘게 통합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뭐라고요? 좌파들 쌍끌에다가 한 자리씩 의석수 나눠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이 있고 더 나아가 간첩 사건에 연루된 단체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제 이걸 창기인 발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두고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진짜 이런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들 데려다가 지금 당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간첩 사건 연루단체 대표 데려다가 지금 당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창기인 발기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네, 그냥 막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엄연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잖아요. 위성정당. 그러면 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왜겠어요? 앞번호를 받아야 되니까.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꿔가지고 이 위성정당에다가 지금 입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짓을 했대요.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비례위성정당 발기인 참여하라며 공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민주당이 어떤 공고를 냈냐면요. 이런 공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은 민주당 공고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총무조정국에서 업무협조 요청드립니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범진보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일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을 발기인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하니 첨부 파일의 내용을 작성하여 아래 지정부서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창기인의 발기대회 참여해라. 여기다 이름 집어넣어라. 라고 공문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친구 여러분. 대단하죠. 네. 안 그래도 위성정당 만들다고 욕먹고 있는데 그 위성정당에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꿔줘야 될 상황인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꿔주다 못해가지고 뭐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당직자들까지도 지금 꿔주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였느냐. 직업란에다가 이것을 쓰지 말라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당직자들한테 비례위성정당 발기인 참여하라 라고 공문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서류 제출해라 얘기까지 한 건데 거기 제출을 함에 있어서 직업란에다가 이것을 쓰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까? 자, 이것도 제가 공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발기인 동의서 제출해라 해가지고 민주당이 공문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아래를 보시면요. 작성 요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소, 직업, 날짜, 서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잘 보십시오. 직업에라 뭐다 써놨습니까? 정당인, 당직자 외 기재라고 써놨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은요. 엄연히 민주당 위성정당이에요. 즉 뭡니까? 민주당 겁니다. 민주당 거. 그런데 민주당 당직자들을 꿔가면서 거기에다가 민주당 당직자 아닌 척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
네? 아니, 민주당 당직자들한테 야, 니들 비례위성정당 발기인 참가하라 라고 공고를 내놓고서는 지금 작성 요령에 있어서 민주당 당직자 아닌 척 해달라 라고 지금 작성 요령을 공고를 한 겁니다. 야, 참 별의별 짓을 다 한다.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아니, 이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요, 신분 세탁까지 요령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신분 세탁까지. 민주당 당직자를 민주당 당직자 아닌 것처럼 지금 창당 발기인에다가 이름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네? 아, 민주당 당직자도 불쌍합니다. 민주당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직자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공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들 속여보겠다라는 거죠. 엄연히 민주당 위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있어서 민주당 당직자들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민주당 당직자 아닌 것처럼 포장지 예쁘게 씌워가지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건 민주당 위성정당 아니고요, 모두 다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기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참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지발등 제대로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라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좌파들 쌍끌이 해가지고 의석수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좌파 세력들 다 내 밑으로 결집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벌써 뭐라 말씀드렸죠? 그 좌파 세력들이 이재명 말 듣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들을 것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이것이 역풍을 맞고 있어요. 어떻게 역풍을 맞고 있느냐? 자, 정의당과 진보당이 지금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석을 달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 좌파 전체를, 특히 좌파 세력들 전체를 자기 밑으로 두고서는 어떻게든 이걸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의당 진보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 그래, 우리가 여기 함께 동참은 해줄게, 대신 우리 지분 줘, 12석 줘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어떤 생각 들까요? 머리 터지죠. 이걸 주자니 꺼리지 마음에 안 들고, 안 주자니 이것도 이상하고, 그럼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지무던 지갑한 거예요.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m에 있어서 지금 이 정의당 또는 진보당이 뭐까지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비례정당 의석수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나 뭐.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와 관련돼서도 야, 한 12석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분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역구 15곳도 달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지금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지금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 지금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 나가요. 이번 총선에 나감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15곳에 해당하는 지역구에다가 후보 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배지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거 진보당 강성희가 전주 을에서 배지 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전주을 무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강성희가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러고 플래카드까지 걸었습니다. 이걸 또 해달라는 겁니다. 몇 곳에다가? 한두 곳도 아니고 무려 15곳에다가. 자,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이거 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이거 들어줄 수 있겠냐고, 이거. 네? 안 그래도 비례와 관련돼서도 지금 의석수 나눠갔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심지어는 지역구에서도 진보당이 야, 너네 거기 공천하지 마, 거기 우리가 배지 가져갈 거야, 지역구 15곳 정도는 무공천해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 들어주자니
민주당 사람들이 반발이 될 것이고, 안 들어주자니 좌파 세력들이 반발이 될 것이고, 이재명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지금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지가 지무덤 파게 된 거예요. 지가 지무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준연동형 하지 말아라. 병립형 해라. 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꼼수 부려가지고 준연동형 다시 실시하고 그 과정 속에서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면서 좌파들 쌍끌이에다가 지금 뭔가 해보겠다라는데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무덤 지갑하고 지금 오히려 역풍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켜볼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석수 나눠갖기 우리가 더 이상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의석수를 나눠갖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 네? 윤석열 정권을 바꾸고 한미동맹 파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진보당이 민주당한테 비워달라는 지역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과거 통진당에 몸을 담았었던 김재형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제 진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사람들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표 쳐놨죠. 이상규라는 과거 통합진보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 김재현이라는 과거 통합진보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한테 진보당이 거기 공천하지 말아라. 거기 무공천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이와 관련돼서 양보를 안 해도 문제인 거고요. 양보를 하면 더 문제인 겁니다. 왜겠습니까? 양보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상 통진당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국회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국회 들어와서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국회 가서 매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법안도 낼 거라고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 저런 사람들한테 국회문 열어줄 겁니까?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켜볼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자, 실제 이 재판이 며칠이나 지금 지연이 됐었냐면요. 무려 883일 동안 지연이 됐어요. 883일 동안. 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일까지 벌였냐. 재판 지연에 제3국 망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제가 실제 일지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이 재판이 처음 기소된 건 2021년 9월 16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간첩단이 기피 신청만 무려 5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11개월 동안 재판이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젠 유엔에 망명 요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엔이 안 받아줬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2월 16일 날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간첩단 사건의 재판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지금 간첩 사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만들겠다라는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비단 비례정당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까지 손을 잡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지역구에도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통진당 후신들과.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까? 과거 통진당에 몸을 담았었던 어떤 사람들? 이상규, 김재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 민주당한테 지역구 비워달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재명 민주당은
비례정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구에서도 저런 사람들과 손잡고 있구나. 사실상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별 다를 게 없겠구나 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결과 우리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제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권력 휘두르겠죠. 재판 지연시키겠죠. 간첩수사 약화시키겠죠. 이런 사람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긴장감을 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세력들과 소위 말하는 통진당 후속 세력들과 어떤 작당을 벌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련돼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 어제 이와 관련돼서 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존립을 저해할 범죄다 라고까지 재판부가 판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충북 동지회입니다. 충북 동지회. 그런데 이 충북 동지회가 과거에 어디에 몸을 담았습니까, 신규 여러분? 어디에 몸을 담았느냐? 바로 문재인 캠프에 있었어요. 문재인 캠프.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성을 제외하고는 이 4명 모두 다 지금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받았고 어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받은 겁니다. 뒤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당 지지선언. 이거 했던 사람이 어제 재판부에서 12년 각각 선고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결국에는 북한은 우리 선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냈던 겁니다. 북한 물불 안 가린다. 총선을 앞두고 접경지 도발할 거고 가짜뉴스 등 총선 개입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안보 태세 강화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총선에 있어서 지금 북한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곳이 지금 북한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실제 북한에게 유리한 그런 총선 결과를 누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